이번 시간에는 앞서 배웠던 마케팅 실무 영역에서 이 프레이밍 부분과 제품 매력도를 어떤 방식으로 고도화할 수 있을 것인지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고객의 관점을 바꾸는 프레이밍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할까? 자, 관점 디자이너 박용우 씨는 마케팅에 대한 정의를 할 때 고객의 관점을 바꿔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가치 있게 해석하게 만들 것인가 라고 규정을 합니다. 고객이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매출도 달라질 거고요. 우리 제품에 대한 가치도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고객들이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바라보고 이건 이런 서비스야. 혹은 이건 이러이러한 걸 해결해 주는 서비스야. 이 작은 인식의 차이가 우리 제품의 매출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상황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가 진행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어떤 박람회에 대한 마케팅 의뢰가 있었습니다. 자, 특정 박람회의 경우에는 이 박람회 주최 측에서 20대, 30대 일반인들이 우리 박람회에 많이 참석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박람회가 왜 그 마케팅 활동에 성공하지 못했을까? 저희가 전년도의 데이터들을 한번 살펴보고 전년도의 컨셉을 한번 살펴봅니다. 전년도에 언급했던 이 박람회의 가장 메인 컨셉은 대한민국 최고의 프리미엄 식품 박람회였습니다. 지금 들으신 이 메시지를 듣고 20대, 30대 일반인 대학생들이 이 박람회 가고 싶어 할까요? 저희는 그러기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먼저 고객들이 20, 30대 일반인 고객이라는 가정을 세우고 나니까 이 프레임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 새로운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방향을 잡게 됩니다. 이 박람회는 프리미엄 식품 박람회로 인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 박람회가 가진 매력도들을 극대화할 수 있는 프레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의사결정을 좀 내렸었고요. 그 박람회의 특징들을 살펴봅니다. 그 박람회에서 만족하는 고객들의 포인트는 어떤 게 있나요? 자, 이 박람회에서는 식품 박람회이기 때문에 다양한 음식들을 시식하고 체험하고 맛볼 수 있는 이벤트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올해 동일한 박람회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박람회 프레임을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100가지 음식을 무료로 맛볼 수 있는 대한민국 최대의 푸드 페스티벌이다. 동일한 행사입니다. 하지만 이 컨텐츠를 바라보는 고객들의 시각은 동일하지 않을 겁니다. 이 컨텐츠를 페이스북에 뿌렸을 때 고객들은 남자친구와 데이트 장소를 탐색을 하면서 우리 이 식품 박람회 한번 가볼래? 혹은 이 푸드 페스티벌 한번 가볼래? 이 언급을 통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 박람회를 바라봐 줄 수 있고 똑같은 비용을 쓰고 노출을 했을 때 더 높은 확률로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신 예비 창업 단계의 대표님이시라면 다른 모든 영역들보다 이 프레이밍 영역을 같이 고민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서비스는 고객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게 만들 것인가? 서비스의 본질이 정해지셨다라고 이미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지가 달라지게 된다면 여러분의 사업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매출을 발생시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인 이 제품 매력도에 문제가 있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고도화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는 제품 내부의 성장 시스템을 만드는 이 그로스 해킹을 통해서 제품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는 도전들을 계속해야만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로스 해킹이라는 용어 마케팅 업계에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실제로 이것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는지가 너무나 어렵다라고 느껴지셔서 실무에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어렵다면 출발은 조금 더 쉽게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와 함께 마케팅을 진행했던 특정 기업의 경우에는 다양한 그로스 해킹에 대한 도전들을 진행을 하다가 업계 최초로 정품 정량 제도를 도입하면서 매출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포인트를 맞이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도 정품 정량 제도를 도입하면 매출이 많이 올라갈까? 아니요, 그렇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고객들은 특정 임계점을 넘어서면 많은 매출을 일으켜줄 수 있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 포인트가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로스 해킹이 어려운 가장 큰 두 가지 이유는 일단 고객들의 임계점이 정확히 어디인가 이것들을 분석하기가 어렵고요. 두 번째는 우리 기업의 제품은 어디까지 올라와 있는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매출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도전들을 멈춘다면 이 기업이 머지않아 없어질 거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인 제품 고도화 작업을 진행할 것인가,
이대로 시장에서 없어질 것인가? 그렇다면 대표님들의 선택은 한 방향으로 몰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좀 쉬운 사례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데이터 특정이 어려운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기업들도 이런 그로스해킹 가능할까? 저희가 마케팅을 진행했던 한 아구찜집에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도 장사가 안 되니까 대표님께서 데이터 분석을 시작합니다. 어떤 데이터였을까요? 우리 매장 앞을 하루에 지나가는 사람의 수는 몇 명일까? 그리고 그 중에 우리 매장에 들어오는 고객의 수는 몇 명일까? 그리고 우리 매장에 들어와서 음식을 주문하는 사람의 수는 몇 명이고 이들 중에 우리 가게를 재방문하는 고객은 몇 명인가? 장사가 잘 안 되면 이런 걸 볼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고객들을 기억을 해보니까 하루에 1000명 이상의 고객들이 이 매장 앞을 지나갔는데 우리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의 수가 6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6명의 얼굴을 유심히 기억하고 돌아보니까 한 달 안에 재방문을 했던 고객의 수가 4명이었습니다. 이 대표님은 확신을 가집니다. 우리 가게에 한번 드셔보시면 반드시 재방문을 할 거야. 그럼 우리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매장 앞을 지나가는 고객들이 한 명이라도 더 우리 매장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이지 않을까? 그 대표님은 이러한 도전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 아구찜집을 더욱더 홍보할까? 우리 매장 앞에 우리의 핵심 강점 중에 하나인 신선한 생아구를 사용한다는 걸 보여준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매장 안에 들어오지 않을까? 실제로 실행을 했고요. 고객이 일부 증가를 합니다. 이런 몇 번의 테스트를 거친 뒤에 이 매장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아구찜집으로는 흔치 않게 아구를 볼 수 있도록 매장 바깥에 수족관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매출이 2배 이상 업그레이드 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의 기업에서도 혹시 이런 도전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나요? 조금 전 말씀드렸던 그 아구찜 사장님처럼 매장 밖에 이런 도전을 하면 고객이 조금 더 늘지 않을까? 회사 내부에서 혹시 이러한 아이디어들을 묵살하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그 작은 아이디어를 묵살하셨다면 이 대표님처럼 수족관을 설치하는 큰 변화의 과정으로 연결하기가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매출을 올리기 위한 제품 매력도 상승은 지속적으로 그로스 해킹 포인트를 찾기 위해 새로운 도전들을 우리 제품과 서비스에 붙이는 과정, 이 도전을 멈추지 않는 것, 이러한 것들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각각의 변수들을 통제하고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와이즈 플래닛 컴퍼니 김보균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